정말 나는 애국을 했습니다. 정말 애국을 했습니다. 제가 다부동에서 정말 하나님께 그때 빌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이번 이 전장에 꼭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겠습니다. 해가지고 고지에 올라가가지고 후퇴하는 군인을 위해서 이 이상도 우리는 후퇴할 길이 없으니 글쎄 나를 따라 내가 후퇴하면 나를 죽이라고 나를 쏴라 해가지고 내가 있어. 그래 이 나라가 이게 잘 돼야 됩니다. 다른 말씀이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평양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2기병사단장 그 양반이 저 집 배튼내 참모장 했던 사람하고 누가 평양 먼저 가는 애야 해가지고 내가 전차를 타고 닷새는 전차를 타고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았어. 그래서 미국 사람이 내한테 군장을 7개를 줬어. 저것이 나카드가 장군이 51년 2월에 수원 비행장에서 다시 명령을 미치어야 한대 하고 날 보고 서울 재탈을 하라고 하는 그 사진입니다. 저것은 우리 국군이 모두 약하기 때문에 22개월을 한국사령관 하면서 2,000명의 한국 장교를 미국에 보내가지고 훈련을 다시 시키고 일선에서 하는 사단을 다시 끌어다 잡고 구주의 교육을 시켜서 다시 만들고 제주도에 10만 보충대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신림수 교육을 시켜서 일선에 보내고 그래가지고 이 전장을 수행을 했어. 그래가지고 60만 대군을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예, 권장회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백선엽 대장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벌써 4주가 됐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영택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문득 제가 육군사관학교 1955년에 입교를 해서 59년에 임관을 했는데 그때 2학년 때 백선엽 대장님하고 거의 고향도 비슷하고 연배도 비슷한 아직도 살아계시는 김영석 교수님께서 그때 육군사관학교의 철학을 저희가 배울 때 그 철학 강의를 담당을 하셨습니다. 물론 연세대학에 계시면서 이렇게 출강을 나오셨죠. 그때 저희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나 하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관학교에 입교를 해서 앞으로 평생을 직업군인으로 살아가려고 작정한 사람인데 이 직업군인의 사명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기의 죄가 아닌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향하는 그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들은 군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정 목사님의 설교에서 우리가 다시 되시기는 적어도 군인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또 축도를 하신 여기 담임 목사님, 김 목사님의 축도 속에서도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결국 우리가 통하는 오늘의 진정한 백선엽 대장님을 추모하신다면 그분의 삶에서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오늘의 살아있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진정한 추모를 하는 우리들의 각오여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선엽 대장님께서 내가 만약 돌아서거든 나를 쏘아라. 그것이 바로 그 대한민국의 절체절명의 순간을 짊어지고 골고다를 향하시는 그분의 심정과 같이 달리려고 했었던 우리는 기독교를 모두 믿는 저도 장로이지만은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의 종교인으로 사느냐 하는 이 문제를 놓고 부단히 우리는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분이야말로 그때 당시에는 군대에 국군 이런 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았고 또 그 이후에 생겨났었던 기독장교연합회라고 하는 OCU라고 하는 것도 생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신앙적으로 그분이 특별히 어떻게 했다고 하는 기록은 없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 자체는 신앙인으로서 정말 어떤 사람보다도 거친 생애를 신앙인으로 바치면서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을 추모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신앙인으로서는 그분처럼 온 삶을 바쳐서 산다고 하는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분이 이제 낙동강 전선에서 그와 같은 결의를 표시하게 됐던 것은 지난번에 국회 도서관에서 제가 세미나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와 같은 정신은 이승만 대통령이 무초대사가 이제는 도저히 한국에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가 지정하기가 어려우니 임시로 제주도나 도쿄나 오키나와나 대만이나 이런 쪽으로 좀 구원하고 싶었는데 일본 얘기만 하면은 벌떡 일어나실 양반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제주도라도 좀 옮기죠 했을 때 나는 안 가. 갈 테면 당신들은 가. 나는 여기서 죽기까지 싸울 거야 하는 이 말씀이 이어져서 워커 장군의 스탠드와 다이라고 하는 워커 라인을 지키고 그 지키는 최교도부에 있었던 백선엽 대장께서 나를 쏘아라 하는 이 얘기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때 최근에 미국에서 공개되지 않은 문서 중에
두 번째 중공군이 왔을 때는 거의 이제 대한민국은 포기했습니다. 미국도. 그럼 대한민국의 이 망명 정부를 어디다가 옮길까? 미국에 비밀된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에서 나왔을 때 고려했었던 장소가 유교나 아니면은 필리핀이나 아니면은 저기 우리가 파푸아뉴기니아라고 혹시 그 호주 바로 북방에 있는 거기를 아실 겁니다. 거기도 안 되면은 최종적으로 가장 유망한 곳이 저 서사모아 거기를 고려하고 있었다 하는 문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냐 하면은 제가 호주에 연고가 있어서 가끔씩 가는데 제일 북방에 다윈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참전용사들을 찾다 보니까 참전용사회라고 간판이 붙어 있는데 그 참전용사회 회장이 누구냐 하면은 자유월남에서 보트피플로 온 사람이 거기에 호주군이 월남전에 참전을 했기 때문에 참전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양반의 집에 갔더니 거기에다가 자유월남기 노란 바탕에 빨간 줄이 꺼져 있는 자유월남기를 걸어놓고 언젠가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자유월남의 그 나라를 도로 찾겠다고 하는 결의를 거기에서 다지는 걸 봤습니다. 최근에 저는 지난 5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캄보디아를 갑자기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 가서 또 다른 그와 같은 현상을 봤습니다. 메콩강을 따라서 포트피플로 내려오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국가가 전부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앙코르와트와 캄보디아의 시엠립이라고 하는 그 주에 톤레삽이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수상가옥을 짓고 국적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때 백스넷 대장님을 포함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의지와 그리고 수많은 참전 유엔군들이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쯤 저 서사모아 지역에서 태극기 대신에 이 나라에는 한반도기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붉은 별이 들어있을지도 모르는 이 나라를 다시 도로 찾겠다고 거기에서 태극기를 걸어놓고 우리는 예배를 드렸을지도 모르는 이 참담한 현실을 우리는 돌이켜볼 때 이 6.25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일깨워주고 오늘날에 총 한 방 쏘지 않고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정치적인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이 결의를 하는 것이 진정한 백천대장의 추모를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6.25 때 여러 사람들이 정말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공산당은 안 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결의를 가지고 이 땅을 지켜왔습니다만은 저는 의사의 이와 같은 것들을 하면서 왜 그와 같은 의지를 가졌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몇 가지 바로 이 한경진 목사님께서 기록을 보니까 여기에 6.25가 끝나고 난 다음에 12채의 천막을 세워놓고 그러고 신앙을 길러봤습니다. 북에서부터 짧은 기간이지만은 소련군이 진출했을 때 공산주의는 안 되겠다고 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그분들이 공산주의의 실체를 뭣도 모르는 우리 남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셨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이 기독교에서 선진들 중에서 북에서 내려오셨던 분들이 한경진 목사님, 김재준, 강원용, 김창인, 송창근, 박영용, 백낙준, 김관석 등등 여기에 다 나열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 기독교의 선진들이 보면 다 북에서부터 공산주의가 무엇이라고 하는 걸 아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부흥을 시킨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군대만 하더라도 저희가 군에 들어갔을 때 그때 삼성장군 이상들이 모두가 다
북에서 내려오셨던 서북청년단들 출신이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최초의 참모총장을 했던 최병덕, 손원일, 백선엽, 이영준, 장도영, 한신, 최석 등등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 속에 다 있을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 우리 군의 선배로서 우리를 길러주고 계셨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정신을 누가 이제 우리는 6.25를 모르는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느냐?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것을 알려줘야 할 책임을 통감하는 것이 진정한 추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전선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지려고 하는 의회 독재 때문에 사라지려고 하는 이 마당에 우리 황교안 총리 같은 분이 앞서섰으니까 저분이 만일의 경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체제 전장에서 내가 앞장설 테니 여러분들 모두 따라오시오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나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가 저 같은 분들을 도와서 우리의 마지막 소명을 다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귀한 추모식에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영웅이 없습니다. 그 중에 정말 영웅 우리 백선엽 장군을 추모하게 된 것을 아주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용산 군사편찬 연수자문위원실 거기서 제가 백선엽 장군을 방문해서 만나 뵈었습니다. 아주 고령이어서 움직이기 어려웠지만 그러나 정말 귀한 이 영웅을 그냥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님의 애국과 또 구국 정신의 살신 송인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눈이 마주쳤을 때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정말 영웅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해도 그분이 이루어 놓은 업적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74년 전 1950년 6.25 전쟁은 해방된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갑자기 일어난 그런 끔찍한 전쟁이었고 북한 김일성의 계획된 남침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수도 서울이 함락돼서 밀고 들어오는 적군과 싸울 어떠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했습니다. 전 국토의 90%가 초토화된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다부동 고지는 북한군의 손아귀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폐색이 짙은 수천 명의 병사들은 2만 명이 넘는 정말 밀고 들어오는 북한 공산군에 대항할 힘조차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부동 전역은 이미 적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아군은 적군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나 맨몸으로 맞섰습니다. 북한 공산군이 한반도 전역을 점령한 상황에서 마지막 목표물 다부동 지역의 아군 병사들은 자포자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부동 전투에 목숨을 건 바로 그 혈투 때문에 그것이 아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촉즉발이었습니다. 30세 청년 믿음의 용사 백장군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전투를 승리하게 해주시면 평생 주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백선엽 장군의 다부동 전투는 스테반처럼 순교의 제물이었습니다. 만일 여기서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라. 전 장병을 향한 이 명령은 자유가 없는 공산체에서 사는 것보다 이 한 목숨 살신성인으로 나라에 바쳐서 국가를 구해야겠다고 하는 강한 결단이요 절규였으며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교였습니다. 백선엽 장군에게 순교 신앙이 없었다면 다부동 전투에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선엽 장군의 지휘 하에 병사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처절하게 싸워서 다 아시는 대로 결국 다부동 전투에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믿음의 용장 백선엽 장군의 뒤를 따라야 하겠습니다. 저도 백선엽 장군님의 구국 정신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켜온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들과 함께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숭고한 뜻을 내 심장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주모사 감사드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백선엽 장군님은 영어로 연설을 그렇게 잘했어요. 그분의 그 영어 그런 실력을 보통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근데 그분을 호텔에서 식사만 하고 나면 저보고 이 차관 뭐 바쁘구나. 그분이 제가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럼 나하고 참 그리고 거기서 그 비화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직접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를 어디서 기록을 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백선엽 대장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들은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53년 아까 말씀드렸지만 5월에 미국 군부의 초청으로 워싱턴에 가 있는데 칠함대 사령관을 했던 아이버그 제독이 진급이 돼가지고 미 해군본부의 비핵참모장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백선엽 장군을 찾아오더니 아무리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을 반대해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공약을 해서 한국에서 휴전하기로 했기 때문에 휴전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휴전을 할 때 다시는 6.25 전쟁과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을 받아야 된다. 그 보장을 받으려면 한미동맹을 맺어야 된다. 그래서 백선엽 장관은 한미동맹이라는 용어를 모르셨대요. 그 동맹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동맹이 맺으면 그 좋은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이것은 해군 총장 실력으로는 안 되고 육군 총장은 제가 잘하는데 육군 총장한테 내가 부탁을 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만나도록 주선을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이틀 후가 있으니까 이제 대회관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대로 이승만 대통령의 안부를 전하고 한미동맹을 뺏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거기서 혼났대요. 동맹이라는 거는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한국이 우리한테 줄 그게 뭐 있냐 이거야. 그래서 쫓겨났답니다. 전화리 아담만 맞고. 근데 이틀 후에 다시 부르더니 한미동맹을 맺어주겠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동맹을 맺을 일이 없다. 그 대신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휴전에 동의하도록 하고 설득을 했다. 그리고 휴전하고 나면 우리가 군사력 증강할 계획을 만들어놨고 그리고 이 무상으로 지원을
이런 계획을 만들어 그것도 만나보고 가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어차피 휴전은 되는 건데 이제 협상의 주도권을 이승만 대통령이 가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것이 방공포로 이만석방이다. 근데 백선엽 대장이 이승만 대통령이 부르더니 내가 최병덕 헌병사령하는데 특별 임무를 줬는데 그게 뭔지 알아보지도 말아라. 내가 특별 임무를 줬으니까 그게 뭐냐 알아보지도 말고 있어라. 근데 그 바로 포로 석방 이만했잖아요. 이만하고 나니까 그냥 메가드롭도 그냥 군부에서 근데 참모 정당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한번 주무시면은 그 프랜차이즈에서 깨우지를 않는데요. 그래도 급한 보고니까 해라 그래서 일어나시는데 제가 이런 전화를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답변하라. 내일 아침에 내가 릴리스 하겠다. 왜 그렇게만 답변하라.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가지고 한미동맹이 맺어지게 된다. 짧은 시간에 다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휴전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이제는 미국이 해가지고 휴전을 했잖냐? 그러면 유엔군 사령관이 한국을 지켜라. 너가 그렇게 반대했으니까 네가 한국을 지켜라. 우리 60만을 유엔군 사령관한테 줄 테니까 이것까지 다 가지고 한국을 지켜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60만 이것을 다 해가지고 유엔군 사령관이 한국을 지키려니까 이 미군하고 한국군의 차이가 너무 나니까는 이 한국군을 데려다가 미국 최고의 군사기술 그리고 행정 이것을 미국에 데려다도 교육시키고 한국에도 교육시켰다.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5.16 혁명을 했을 때 그 발전된 그것이 우리 기업, 우리 정부 이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이 발전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노력하신 분들에 대해서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백선엽 장군은 크게 5가지 영웅성을 봅니다. 다부동 대첩 승리, 거기서 패했더라면 유럽까지도 공산화됐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시장 경제 속에서 풍요롭게 살 수가 없었던 거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백선엽 장군 덕분입니다. 그게 첫 번째 공로고 두 번째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전쟁 한 번 없었잖아요. 고도의 압축 성장을 이뤘잖아요. 그게 이제 두 번째 공로고 세 번째는 여순 반란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박정희 소령 그 당시에 구출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발전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공로예요. 그리고 오늘 네 번째 공로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ROTC 제도 도입. 전 후방의 78%가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네 번째 공로고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큰 공로는 이번에 그 다윗과 같은 믿음입니다. 영상에도 나왔지만은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에 풍전동화 같은 거기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이 다윗과 같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전 세계에서 팩트만 갖고는 전 세계의 1위의 영웅서열이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감성도 붙이고 정말 극영화를 잘 만들면은 충분한 그 팩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자자손손 수십억 수백억의 인구들이 전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존경하는 백선엽 장군이
크리스천이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군인이기 때문에 군 선교의 하나의 모델이 되십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알리원에서 우리들이 기념사회를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큐 영화를 위해서 우리 권순도 감독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로 다큐 영화를 제작할 아주 적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거의 다 끝난 시간이기 때문에 잠깐만 나오셔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순도 감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백선엽 장군님의 인터뷰 이런 내용들은 백 장군님께서 많은 매체를 통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백선엽 장군 기념 사업에서 감사하게 이제 저를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획하고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저는 2003년도에 백선엽 장군님을 처음 뵙고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백 장군님께서 저한테 좀 특별하게 주신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그때 거동이 불편하셨지만 전후방 지역을 저랑 같이 다니시면서 그 지역에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걸 직접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백 장군님 목에 돼지 1000마리 금액이 현상금으로 걸렸다는 거를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납치당할 뻔한 그런 장소도 보여주셨고, 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나를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라, 이거를 많이 아시지만 그게 어디 장소인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근데 백 장군님이 저를 데리고 가셔서 내가 저 산으로 올라가서 그런 발언을 했다, 그런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나오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다른 데서 보지 못하는 자료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념사업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영화 나오면은 많이 관심 가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